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 북한에서 이 평양에서 문재인과 김정은 패거리들이 쇼를 하고 있고, 이 시진핑은 중국을 1인 독재 국가로 만들고 있고, 아베는 미국의 뒷배를 얻고 틈만 나면 아시아 전체를 다시 패권을 잡으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야당,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각제만으로 바꿔서 나라 전체를 뜯어먹겠다라는 의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때 드디어 김무성이 전면에 나섰고 정진석이 또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 둘이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와 경제 파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아서 보도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책을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제 눈에는 내각제를 드디어 관철시킬 기회가 오고 있다. 제가 아까 앞방송에서 시진핑이 황제 등극되는 그 시대에 대한민국이 드디어 자유통일 국가를 만들 기회가 왔다고 했는데 이자들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내각제로 국가를 뜯어먹을 기회가 왔다고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상하죠? 지금 이 기사에도 그런데요. 안보와 경제 투트랙으로 문재인 정권과 싸운다 그러는데 자, 김무성이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김무성이 지금까지 뭐 안보 관련해서 뭐 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안보와 국제 관련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자기가 뭘 안다고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장 맡아서 튀어나오고 정진석 의원이 지금 국방위예요. 상임위가 정외과 출신이고 이분이 무슨 경제를 잘한다고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튀어나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차라리 정진석 의원이 북핵폐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경제민생은 자유한국당의 그 교수들 많잖아요. 그 전경련에 줄 서 있던 교수들. 전혀 자기들 역할에 맞지 않는 감투를 쓰고 튀어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안보 문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전면에 튀어나와서 어쨌든 지금 안보하고 민생경제라 그러면은 국민들 다수가 이거 위험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뭐 65% 어쩌고저쩌고 해도 문재인이 내놓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0%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허수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문재인이 북한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평양쇼 한번 들어갔다 보세요. 이거는 다 정책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 국민층의 박수받을 자리들을 김무성과 정진석이 차지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분 안보하고 민생이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개돼지들을 또 한 번 속여서 내각제 개헌으로 끌고 갈까?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머리에. 자, 김무성이야 뭐 원래부터 이거 내각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고 여당 당대표 할 때부터도 내각제 노래 불렀고 정진석 의원은 이 총선 이후에 그 탄핵 때까지도 저 박지원 쪽 세력까지도 쫙 묶어가지고 이원집정제 개헌 포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두 명이 핵심이에요. 제 옛날 방송 봐보세요. 한 1년 전 방송. 내각제 핵심이 누구냐 추진이 김무성, 정진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진석이 국회 조직을 짰거든요. 박지원 쪽까지 쭉 짰습니다. 국회 조직을. 그 김무성이는 새누리당과 지금 남아있는 바른미래당에서의 조직의 수장이고요. 이 둘이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부터 내각제 하려고 했던. 자, 그 전에 이제 홍준표는 이제 뭐 그냥 얼굴 마담 수준으로 지금 제가 볼 땐 뭐 전락했다고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홍준표, 김성태 등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 개헌 토론회 관련 기사 제목들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 걸겠다. 분권형 개헌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라는 말을 써야지. 지금 문재인이 저거 명백히 연방제 개헌안을 지방분권형 개헌이라 그러니까 얘들도 분권형 개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원집정제도 아니고 그냥 내각제입니다. 대통령 하나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나눠 먹겠다는 내각제라고 표현이 정확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원집정제가 프랑스식 이원집정제도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굴 마담에다가 총리하는. 그럼 내각제라 그래야지 이걸 이원집정제라 그러면 됩니까, 이거를? 자,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시기에만 집중돼 있다. 왜 6월 지방선거에 촉박하게 하려고 하느냐. 전국적인 선거는 대부분 정권심판론이다. 개헌 문제가 곁다리로 붙게 되면 정권심판론 문제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 저는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홍준표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떠드는 얘기가. 아니, 양자가 만약에 양자가 합의를 해서 단일 개헌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헌은 개헌대로 가고 정권심판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개헌이 서로 뜻이 안 맞으면은 국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116명 아닙니까? 개헌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개헌 부결시키면은. 그럼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넘어가요,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걸 가지고 쓸데없이 이 개헌 저지 문제가 엄청난 일인 것처럼 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헌 저지는 지네들 160명만 그냥 투표 안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자꾸 보수 국민들을 다 참여시켜가지고 연방제 개헌을 다 같이 참여해서 막는다고 끌어들인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슬쩍 내각제 개헌안으로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3월 15일 날 연방제 개헌안 올리면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올린다면서요? 내각제 개헌안을 같이. 그러면 문재인의 연방제 개헌안하고 당신들의 내각제 개헌안이 이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또 하나의 계략은 문재인과 뒤에서 들쳐가지고 문재인의 이 연방제 개헌안 플러스 자기 내각제 개헌을 섞어버리려는 생각도 있는 거죠. 온갖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온갖 꼼수를. 홍준표보다는 김성태가 더 내각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죠. 탄핵의 주범이 왜 됐는데요, 김성태가. 내각제 하려고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은 개헌 중심 정당,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관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 개헌을 짓밟고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는 정당. 그렇죠. 문재인은 내각제 개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내각제 개헌 통과되는 순간에 문재인은 이제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 되는데 미쳤습니까? 개헌할 생각 없는 건 맞죠. 그게 개헌할 생각 없으니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할 것만 얘기해야지. 뭐 이게 지방선거 음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개헌할 생각 없지요. 어떻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개헌이 통과 안 되면은 얘들 그래 반개헌 세력이다. 요렇게 밀던지 아니면은 그래 뭐 검찰 좀 동원해가지고 근데 쪽수가 맞을 수가 없잖아요. 쪽수가. 이게 아무리 검찰 다 동원해도 쪽수 200명을 어떻게 맞춥니까? 자유한국당뿐이 아니라 30명짜리 바른미래당이 정확하게 내각제 지금 들고 있는데. 그래서 각자 자기 할 것들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기 할 것들만. 자,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 연방제 개헌을 막자고 지금 3.1절 때 다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연방제 개헌을 막자고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그거 끝나니까 내각제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래서 3.1절 때 그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내각제 개헌 지지집회 아니냐고. 이제 슬슬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보수단체나 보수논객들이 내각제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다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내각제 개헌 가려고. 자,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은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를 안 했나 본데 지난 방송 지난 토론회 때
지금 자유한국당 개헌 토론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또 전국 단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었죠.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은. 대통령 권력을 국회로 뺏어오는 그 개헌 하나만 들어가자. 다 필요 없다. 지금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자유한국당하고. 그러니까 전영기 논설위원 또 부른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그리고 장영수 고려대 법대 전문 대학원 교수. 현대적 권력 분립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대통령 내지 정부로의 권력 집중. 이제는 국회를 양원제로 나누고 정부를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야 한다. 이 사람들이 양원제도 떠들지만은 양원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요. 이건 하나의 눈속임이고 결국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서 실제로 총리가 다 해먹는 구조. 그리고 총리는 국회가 6개월 정도로 돌려먹는. 박지원이 6개월, 김무성이 6개월, 뭐 이재호 6개월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날 토론회 이후로 이미 다 구도가 잡힌 거죠. 그리고 바로 월요일 날 이 김무성과 정진석을 이렇게 양날개로 이렇게 딱 배치시켜가지고 다 포진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내각제 개헌을 밀고 가려면요. 문재인이라는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문재인은 눈 뜨고 권력 뺏기는 꼴이거든요. 박 대통령처럼 사기 탄핵까지 시킬 거 없이요. 내각제 개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문재인은 이제 총리부터 장관 임사권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평양 다니면서 김정은이하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면 되는 그런 대통령 되니까 문재인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개헌을 통과시키려면은 문재인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문재인을 무력화시키든지 그래서 일단은 안보 경제 투트랙으로 문재인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문재인을 공격하니까 박수 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리고 홍준표가 이제 3월 7일 문재인과 영수회담에 참여한다는데 문재인이 부르기만 하면 도망가던 홍준표가 이번엔 나온다. 제가 판단할 때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문재인 저거랑 같이 가지 않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제는 홍준표가 좀 겁을 덜 먹고 문재인 앞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이 이것도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왜 튀어나왔습니까? 지금 갑자기. 미국의 움직임 다 보고 혹은 또 무슨 미국의 무슨 라인하고 뭐 논의했던지 미국의 힘을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유통일을 가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로 가야 돼요. 내각제로 북한을 밀어붙여 올라갈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쓰러져도. 이미 20화국 때 어떤 꼴 났습니까? 하루에 데모가 3,000건이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20화국 때보다 지금 이 국제정세라든지 국내 정세가 더 혼란하면 혼란하지. 지금 질서 잡혀 있습니까? 언론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거짓 선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 계속 교체되고 국방부 장관이 계속 교체되고 총리는 뭐 그냥 완전히 식물이 돼버리고 대통령은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이 황제가 되고 아베가 지금 사실상 아시아를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통일시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각제를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자기들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국익에 맞게끔 써줘야 되는데 이자들은 미국의 힘 가지고 내각제 해먹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거 문재인보다 더 나쁜 세력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보수 내에서 논의가 안 되는데 저는 뭐 논의를 하나마나 내각제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반문재인으로 다 뭉쳐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연방제 개헌을 막자 요 포장에 의해서 다 끌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디어워치 독자들이라도 몇몇만 요 정도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요. 순식간에 지금까지 내각제 탄핵 세력, 문재인 세력에게 속아 있는 국민들이
어느 순간에 눈을 떴을 때 제 생각에는 결국 한미동맹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펄뜩 다 깰 거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깨쳐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박근혜 대통령 문제까지 다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한미동맹 파괴하고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 들어간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구나.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럼 얘들은 뭐냐, 김무성이 이건. 바로 그 타이밍 이용해서 내각제에 들어가려고 탄핵에 협조했구나. 그걸로 우리는 돌파를 해서 대한민국을 최대의 위기에서 자유통일로 가는 최대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